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들 보건복지부가 공권력 활용해서 공공기관 그 적폐들을 양성화시키고 자기들이 국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민간시설들 내쫓기 위한 그런 야비한 마인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민간시설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을 목숨 걸고 섬기는 그런 민간시설도 아닙니까? 그 몇 프로 되지 않는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대국민에게 언론 발표하면서 민간시설들은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는 각성하십시오. 제가 죽음으로 단식투쟁하면서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단식 투쟁하는 것은 좋은데 죽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 젊고 큰 일을 하실 분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이 목적을 잘 달성하기 바라시고요. 자, 단식 투쟁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보건복지부 급여수가 정상화시키고 민간시설 자유롭게 운영자유권이 보장되는 여건, 즉 재무회계 폐기될 때까지 할 각오입니다. 네, 대단하신데 이 건강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 잠시 또 그 장교환 기관 현상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다시 조남훈 부총재와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7월에 장교환 보험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10년, 2007년도 8일인가? 2008년도 7월이죠. 이게 9년, 만 9년 지났고 지금 현재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째 접어드는 순간 지금까지 뭐 초반기 그 진입 과정에서 또 중반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제가 강화되는 이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현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실제로 그 민간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민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목적으로 이제 수가를 안 올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공생에 지금 장교환 100만인 클럽 조남훈 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공생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수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그 9년간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이 약 99%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인상한 그런 급여 수가의 인상폭은 뭐 거의 한 8%에서부터 23%까지 다양한 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공생의 인상폭이 굉장히 낮아서 더 이상의 생존의 문제까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꽥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고 꽥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공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가시설, 또 30인 규모 시설, 이런 시설들이 보건복지부는 거의 대규모 시설해야 된다. 뭐 100인 이상 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 그것은 정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의 얘기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사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신뢰보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그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재무회계 규칙을 지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긋나게 할 때부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08년 7월에 장교환 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던 시절이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인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로 모든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공단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방을 돌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후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죠. 지금 그 자료들을 고스란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나중에 9년 10년 후에 안 일이지만 2008년도 7월에 장교항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2007년도 용역을 준 결과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장교항보험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비영리로 하면서 수익률 제로의 사업으로 설계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에게는 허용을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첫 번째 원죄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인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설계서라든지 보건복지부 지급 얘기는 공익법인,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때 기능 보강비도 주고 모든 건축비도 주면서,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만들어지는 급여 수가는 오직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건축비, 시설비는 빼놓고 어떤 것만 있냐면 달랑 운영비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민간은 공익법인은 국가가 모든 설치라든지 기능보강비, 인력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수가만을 가지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은 내가 설치하고 내가 토지를 사고 기계도 구입하고 그리고 또 매달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민간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입장이 달리 이건 수익사업이다, 이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왜 설계는 비영리로 수익률 제로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이라고 했고,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익사업을 표시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고 세금을, 소득세를 3.3% 꼬박꼬박 다 납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12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갑자기 비수익 사업이라고 하고 재무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그리고 수익률 0 비영리 사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그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공익법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에만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및 정부가 하는 시설에만 적합한 법칙인데,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를 했다는 것이요. 분명히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고, 지금 와서는 모두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정에 그렇게 큰 많은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하고 또 반대하는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에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향응을 베풀면서 결국은 억지로,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도 우리 처리 순서가
22번째인 것을 그날 당일은 10개도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4번째로 앞당겨서 통과를 억지로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적폐를,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를 보건복지부가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바로 적폐의 대상임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상, 이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보건복지부 재무회 규칙을 당장 중지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중지해야 됩니다. 저희 장교왕 100만인 클럽과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재무회 규칙을 공표하게 되면 첫 번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헌법 질서에 파괴가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 2017년 11월, 오늘이 1일이죠. 11월 1일, 그죠? 11월 1일,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장교왕 100만인 클럽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조남은 부총재가 하는 단식 투쟁의 첫걸음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런 시도가 불씨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큰 횃불로 번져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나요? 촛불 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듯이 이런 것을 우리는 횃불 문화 운동으로 전개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바로잡고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다시 조남은 부총재의 담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남은 부총재님은 공생을 대표하고 계시죠? 2012년도 7월 달에, 제가 너무 머리가 좋은 탓으로 2012년 7월 달에 한국공생협을 시작하시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교왕 100만인 클럽의 부총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공생이 한 목소리가 돼서 지금 공생이 어려운 점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야 되는데, 공생이 여러 단체로 이제 갈라져서 힘이 합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생단체가 서너 개가 되는데, 이 공생단체 서너 개가 모두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네네네. 저는 한국공생협의 초대 회장으로서 2012년 7월 30일 날 오픈을 출범을 했는데, 정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한노협에서 속해 있던 분들도 공생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죠. 왜 공감을 했냐면은 그 당시 김현 회장님께서도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공생의 급여 수가는 참 어쩔 수가 없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스며 있는 것, 저는 느꼈죠. 한노협이 더 이상 공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 증거로 KBS 추정뉴스뿐에서 그렇게 공생 원장들이 노인들을 사고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한노협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정 활동을 할 테니까 감안하고 있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면 타격이 더 심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공생협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생만의 목소리, 공생만의 장점, 또 공생의 문제점들, 또 인력 배치 기준, 여러 가지 조리원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한국공생협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일정 부분 그 성과들도 있었죠. 첫 번째 성과라고 한다면은 소방시설 설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규모 시설에조차 그 소방시설을 다 하라고 그러니까
기관당 1,5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생에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사고 한번 난 적 없고 화재 사고가 없는데 과도한 그런 규제로 그 소방 설비를 하기에는 지금 운영도 어려운데 신규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결국 그거 지원 요구하는 걸기대회를 2013년 1월 달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생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2,400개 정도, 450개 정도 되는 공생기관들, 2012년도에 그런 기관들 중에서 한 600여 시설이 같이 회비를 내면서 뭉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공생협이 하나 돼서 공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뭐 이것은 그냥 루머일 수도 있고 예측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만 정확하지 않는 얘기지만 보건복지부에 조금 농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찢어 놓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찢어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찢어질 때는 우리 제1차 총회가 열리는 날 총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제명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이제 그 연말 행사로 1년 동안 수고했고 또 내년도를 기약하면서 사업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저의 회계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저를 문제 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소한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이렇게 저의 잘못도 많았고 또 어리석은 저희 원장님들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단체들이 나서서 얘기해도 먹히지 않고 또 많이 외쳐봤지만 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그 동기가 좀 상실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생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회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공생 원장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겨울을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목소리들 특별히 여기 제3의 지대 공생이 아닌 제3의 지대 백만인 클럽 밴드에서 또 백만인 클럽 공생 커뮤니티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글쎄 실무위원회에서조차 이안 또 내일 있을 실무위원회에서 또 조율하는데 공생은 뭐 따질 것도 물을 것도 없이 5.03%로 픽스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피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가슴에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초대 회장으로서 공생의 찢어진 문제, 다시 하나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단식 투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책임을 감당하고 여러분 공생 원장들한테 실망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공생 문제에 앞장서서 나가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생 문제는 이제 새롭게 신임 회원 회장들이 뽑혔습니다. 한국공생협도 새로운 전영철 회장님이 계시고 또 한국협 최성길 회장 다음으로 이렇게 뽑힌 분이 계시고 전공련도 최원 회장 계시고 이런 회장단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이 18년도를 공생을 살릴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영철 한국공세위 회장이 양 단체 최현 회장이나 또 한국협촉 회장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단체를 의지하고 믿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여러분 공생원장님 한 분 한 분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클릭하시고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로 모금 활동에도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장기 요양인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가슴이 뛰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장 소리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살아있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지켜만 보고 침묵하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숨을 쉽니다. 호흡을 숨을 쉬나 안 쉬나 보지 않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외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듣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공생이 살아남고 앞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좋은 노인요양 그런 시설로서 각광받는 세상이 올 것으로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책임제, 노인은 공공기관이 모셔야 된다. 이것도 한철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코 공공이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참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정말로 어르신들을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로 부모님같이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교왕 백만클럽 그다음 공생을 대표해서 조남훈 구총재와의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저희가 장교왕 백만클럽의 공생 커뮤니티에 우리 공생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가 안 오르고 생존에 문제가 된 이 시점에서 공생분들이 왜 조용하냐 하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분들 대답이 에이 뭐 안 하면 죽지 뭐 그냥 문 닫고 말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생을 운영하시는 여러분, 문을 닫을 때 죽을 때는 그냥 아주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번쯤 다시 이 공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결집하는 노력을 함께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교왕 백만클럽 전문 인터넷 신문 실버표 온라인 뉴스 달리는 장교왕을 청와대 분수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조남훈 부총재님 잠깐 쉬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지금 장교왕 기관의 현안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앞서 재무회계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가장 민간 장교왕 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말살시키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소규모 시설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여기에 대한 건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10년이 되면서 인프라가 확충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왕 기관인들이 주로
100인 이상 큰 시설을 하고 또 재가시설 위주로 하면서 취약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모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보면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을 죽이고 말살하고 재가시설을 말살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하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제2차 중장기 기본계획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의 골격을 보게 되면 이미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줄이고 대형시설 위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재가시설 위주로 편성을 하겠다. 그게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느 재판에 행정소송이 걸려서 재판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 재판에 가서 보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와 공단을 대표해서 참석한 그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부나 공단이 꼭 작은 시설을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시설은 없애고 큰 시설로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제 10년째 소규모 시설, 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지역사회 거점에서